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사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가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업무 중에서 그 업무 대부분이 행정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 직군의 분들의 협조적인 문서가 같이 보탬이 돼서 모든 것을 총괄해 갖고 각 직군에서 보내준 서류가 틀린 것은 없는지 정확한지 확인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사가 행정부에 신청을 해서 등록도 하고 허가도 받고 뭐 신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및 회계사님으로부터 받은 서류, 또 법무사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정확하게 감수하고, 만약에 틀린 문서라면은 의뢰인을 통해서 회계사나 세무사 또 법무사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시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의약품 도매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경영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님한테 받아서 제출하시도록 저희가 요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사는 어떤 부분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종합 업무를 하는 것이 행정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측면에서 중개사님들하고 행정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가 불쑥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부동산 거래를 소개를 받죠. 그렇지만 그것을 국내에다가 이제 취득 허가를 받는다든가 취득 신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같은 걸 함에 있어서는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죠. 근데 이제 또 특히 전 직군 자체에서 이슈가 되는 거로는 이제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2024년에 한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의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이제 분쟁이 생겨서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간 거죠. 대법원 판결에서 근데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권리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했을 땐 위법이고 행정사의 고유 업무다. 이와 같이 이제 행정사의 고유 업무라고 정한 이유는, 권리금 계약서에는 이제 그 무형의 자산, 권리, 의무, 사실관계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사법 2조에 근거해서 행정사의 고유 업무다,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고, 이 무형의 자산에 대한 거래, 공인중개사님들께서는 이렇게 부동산과 같이 실체가 있는 건물을 거래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이고, 그에 비해서 행정사는 이제 잡히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뭐 신용 등과 같이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권리금 계약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법 2조에 근거해서 행정사의 고유 업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거래하는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님으로부터도 건축물의 거래에 대한 중개 계약서도 써야 되겠지만, 그 권리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냐? 법률적 컨설팅이 많이 필요하고, 또 계약관계에서 이제 이 임대를 건축주가 있겠죠. 그러면 그 건축주가 애초에 임대인이고, 지금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임차인인 거예요. 근데 그 임차인이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거래를 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임차인이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겠지만,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 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서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그러니까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데 구 임차인이 신 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 계약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쓰게 되죠. 시설 권리, 영업권 권리, 바닥 권리, 이런 것을 쓰게 되는데, 시설 권리라면은 이제 집기, 인테리어, 간판, 이런 유형의 자산의 목록과 상태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재해야 되고, 영업권 권리는 거래처 정보, 고객 명단, 영업 노하우, SNS 계정 등 무형 자산을 양도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바닥 권리권은 상권과 입지에 대한 대가로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추후에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권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겸업 금지, 만약에 구 임차인이 신 임차인에게 권리금까지 받고 본인이 갖고 있는 영업 권리나 바닥 권리, 시설 권리를 양도했는데, 본인이 인접한 지역에 동일한 조건에 영업행위를 시작하게 됐다면 신규 임차인으로서는 엄청난 손해와 사기죠, 사기. 그러기 때문에 그 겸업을 할 수 있는 제한을 하는 금지 약정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지역의 범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전체가 안 된다, 이거는 또 너무 부당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의 범위, 기간적 범위, 업종적 범위, 뭐 이런 식의 범위를 이제 합리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도 권리금 계약서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적 문서의 경험을 했던 이민경 행정사의 경우는 각종 계약서를 성공적으로 작성해서 거래를 성공적으로 해드린 사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위법 건축물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소방법, 건축법, 위생법 법규가 위반된 사례는 없는지, 이와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겨서 권리금 계약서 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 임차인이 뭐 법적 위반을 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 임차인이 그거를 영업행위를 할 적에 떡하니 그 처벌에 대한 문서가 날라왔다. 그러면 과연 그 처벌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면 처벌 문서를 받고 행정처벌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영업정지가 된다. 그러면은 신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 확인도 다 충분히 해서 권리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법적 지식이 탄탄한 그런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는 이민경 행정사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